박순애는 1965년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한복 디자이너로 활약했으며 전통미를 중시하는 집안 분위기 덕분에 박순애 역시 자연스럽게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한복의 우아함을 체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내 미술대회와 문예창작대회에서 입상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보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내 연극부에서 단역부터 시작해 주연까지 꿰차며 무대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부모님은 당초 그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으나 박순애는 나는 무대 위에서 숨쉬는 순간이 가장 나답다고 말하며 연기자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박순애는 전통 연기부터 현대 연극 이론, 카메라 앞 연기 기법까지 전 과목을 성실히 수강하며 학업과 연기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학과 내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으나 실습 수업에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교수님의 조언에 깊이 감명받아 감정이입 연기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밤낮 없이 교내 연극 무대와 외부 오디션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고 후배들에게는 늘 한 번의 기회가 올지 모른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늘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86년 MBC 공채 탤런트 시험에 응시한 박순애는 첫 차례에서 한국 전통의 미를 현대 드라마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즉흥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채점위원들은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과 고전미가 배어있는 목소리에 단번에 끌렸고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당당히 18기로 합격시켰습니다. 데뷔작으로 선택된 사극 조선왕조 500년 남한산성의 인현 왕후 캐릭터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기용이었습니다. 연습실에서 수십 년 된 창호지를 손수 만져보며 시대의 숨결을 느끼고 선배 배우에게 조선시대 귀부인의 자세와 손놀림을 배워가며 본격 촬영에 임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만난 김봉수 감독은 박순애에 대해 첫 촬영부터 대본에 없는 작은 표정 하나까지 살려내는 세심함이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고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춘 배우 이명우는 사극 특유의 경직된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녀만의 맑은 감성이 대사를 살려주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 시청률은 40%를 웃돌았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인현 왕후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마음도 함께 떨렸다는 팬레터가 쏟아졌습니다. 이듬해 열린 1987년 MBC 연기대상 신인상 시상식에서 박순애는 무대 위에 올라 내 연기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늘 부족한 나를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믿어준 동료 배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그녀는 대우전자 CF 모델로 발탁되어 촬영 당일 스튜디오 천장에서 수십 벌의 한복을 갈아입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NG 없이 완벽한 표정 연기를 선보이며 광고업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CF가 방영되자마자 대우전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내부 보고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 이후부터 박순애는 자신에게 주어진 착하고 선한 이미지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극 도시의 얼굴에서 부잣집 당돌한 여대생 수연 역할을 맡았지만 방송국 앞에서 몰려든 팬들은 박순애 누나가 왜 저런 역할을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변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촬영 막바지에는 시청률이 10% 아래로 떨어져 제작진과의 회의 끝에 조기 종영이 결정되었고 박순애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화 창가의 연인, 투명한 거짓말 등에서 과감한 연애신과 강인한 여성 캐릭터에 도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려 했습니다. 특히 영화 투명한 거짓말에서 보여준 지하철 장면은 촬영 중 지하철 실제 운행 시간과 맞물려 한 테이크로 촬영해야 했기에 사투를 벌여야 했으나 박순애는 진짜 같아야 진짜 감정이 나온다며 흔들림 없이 연기하며 스태프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1991년 방영된 가족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에서는 본래 차분한 이미지였던 그녀가 어리숙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아내 역을 맡아 대중에게 또 다른 매력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유정 역을 연기한 동료 배우와의 케미는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었으나
1993년 두 사람의 실제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두 배우는 모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에는 미혼인 박순애와 유부남 이효정 배우가 촬영회 시간에도 절친했다고 라는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캔들 파장이 채 가시기 전인 1994년 5월 박순애는 대학 동창인 중앙대 건축과 출신의 이한영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론에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되었으나 그는 알코올 원료 생산업체 풍국주정의 대표이자 후계자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에는 당시 연예계와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고 한복 디자이너였던 어머니가 직접 제작한 한복을 착용한 박순애는 마치 조선시대 왕후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결혼 후 은퇴를 선언한 그녀는 1998년 첫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택과 두 자녀를 공개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200평 규모의 주택은 현대식과 전통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고 박순애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문화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대학 방송영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실 안팎에서 후배들에게 메소드 연기부터 제작 노하우까지 전수했습니다. 제자들은 박순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면 무대나 카메라 앞이 두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년간 대중 앞에서 사라졌던 그녀가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연예인 주식부자 명단 덕분이었습니다. 2018년 남편 이한영 대표가 이끄는 풍국주정의 지분 가치가 100억 원대로 평가되며 언론에 보도되었고 2019년에는 정부의 수소차 육성 정책으로 주정 수요가 늘어 지분 가치가 340억 7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박순애는 나는 그저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을 뿐 이라며 담담히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자아냈습니다. 현재 박순애는 가끔 재계 인사 모임에 남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우아함을 자연스럽게 발산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은은한 카리스마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후배들의 연극 무대에 깜짝 방문해 단숨에 객석의 열기를 고조시킬 때면 관객들은 배우 박순애가 뿜어내는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 소리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스타의 귀환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예술과 인생을 관통하는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기품이 깃든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관객의 가슴을 울리고 세월의 흔적마저도 그녀를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요소로 승화됩니다. 무대 위에서, 강단 위에서, 그리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박순애의 선한 눈매와 고전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삶은 단순한 연예인 은퇴 후의 여정이 아니라 연기, 가정, 교육, 투자까지 만능으로 이뤄낸 한 사람의 완성된 이야기로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과거 작품 속 캐릭터를 떠올릴 때마다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무대와 교단,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모두 아우르며 국민신부에서 문화예술의 여제로 진화한 박순애의 발자취는 향후에도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